2013년도에 영통벽적골 상가 번영회장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가 번영회장을 맡아서 운영하던 중 회비가 많이 적립이 되어서 좋은 일에 좀 쓰자는 의견을 모아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정형외과 안태원 원장님의 소개로 평화교회 이수기 목사님을 만나서 사랑의 빵 밀가루를 사라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님과 많은 일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사단법인 지구촌 친구들이란 국제 재난의료봉사단이었습니다. 그때 첫 봉사가 몽골이었습니다. 의료봉사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그 몽골의 실정, 그때는 50만 인구 도시로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차들도 많지도 않고 모든 것이 좀 열악한 나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봉사단들의 그 의약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허가하지 않은 의약품을 가지고 진료를 했다고 해서 제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봉사 보통 해 단기봉사 나가면은 20-30명으로 팀원이 꾸며져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에 그분들의 그 건강과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그 시장을 가보니까 이 원시적인 그런 고기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고기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부위별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주세요, 저 부위를 주세요 해서 골라낸 게 안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가지고서 우리 선교단들한테 안심 스테이크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우냐고, 아이스크림 같으냐고. 그래서 이 고기는 운동을 제일 낫는 부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길 옆에 세워놓고 바퀴를 빼면은 한눈 파는 사이에 어느새 바퀴를 굴려가지고 와서 팔아먹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아주 열악한 그 몽골의 상황이었었는데 2004년도 여름 약 350명의 우리 선교단원과 이 스태프들하고 해서 한 400명이 대규모 몽골 시내에서 선교대회를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몽골의 그 후레대학교 지하의 복도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모두가 자는 가운데 제가 이 400명의 식사를 맡아가지고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양교회에 김종진 목사님 청소년 10명을 지원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열악하냐면 이 밥솥도 없고 밥솥이 전기밥솥 조그만 거 2개 하고 나머지 가스불이 3개였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석유버너도 구하고 또 창고에 있던 그 스티로폼 라이스박스를 구해가지고 비닐을 깔고서 밤새 밥을 했어요.
400명이 먹을 밥을 밤새 밥으로 해가지고 갖다 붓고 다시 또 붓고 해가지고 3박 4일을 우리 선교단원들한테 식사 제공을 했는데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갈비찜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갈비찜이 이 짝으로 샀는데 쓰는 기계가 없어요. 골절기가 없어가지고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절기를 갈비를 잘라달라고 하니까 이 갈비보다 그 자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갈비찜을 그 400명이 먹을 거니까 드럼통으로 따지면 한 반 드럼 정도를 만들어가지고서 제공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저 선교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2010년도 1월 13일 날 IT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의료진과 이 제빵 도구 5세트를 가지고 그쪽에 컨테이너로 선적해서 갔는데 통관을 안 시켜줍니다. 그 IT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분의 그 기도와 모든 그 찾아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돼가지고 그 진료를 시작하고 하는데, 그 사랑의 집 백목사님 그 집에서 고아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NGO 단체, 심지어는 조계종 스님들까지 와가지고 이 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약 한 200명의 NGO 단체들과 모든 분들의 그 식사를 제가 책임지고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조계종 봉사팀들이 갈 때 저한테 시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주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교활동에 보태라고 제가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제가 IT 고아원, 라이프 고아원에 120명이 있었는데 주방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기아대책과 여러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거기 먹는 것을 좀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 피부병이 번져가지고 아주 전부 다 이 나병환자처럼 많은 질병이 돌았는데, 우리 국내에 긴급으로 약품을 수송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그 연고를 한번 발랐는데 전부 다 나섰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다 부들부들하면서.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몽골이 아니고 도미니카 공화국 김성자 호세 목사님의 그 마약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 빵기계 한 조를 지원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대낮에도 그냥 빵빵 권총으로 쏘는 총소리가 들리고 무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김성자 목사님과 호세 목사님의 그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그 사랑의 빵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지금 학생들한테 또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프란체스코 신부의 그 마지막 생일을 위해서 새똥섬의 나라 나우루 아시나요? 인구 12,500명입니다. 그 나라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니까 그 나라에는 수천 년 전부터 이루어진 그 인산염, 새똥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인산염이 돼 있는데 그때 그것을 각국 나라에서 갖다가 많이 팔아가지고서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우루 공화국에서 딴 나라에서 개발해가지고 조금씩 주는 돈으로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생활하는데 그때는 이 가구에 그 섬이 한 4km뿐이 안 되는데 둘레가 4km뿐이 안 되는데 자가용을 한 대씩 놓고 집에서 영상기를 틀어가지고서 영화를 보던 때였습니다. 그 세계 GNP 일본으로 앞서가지고 1위의 나라 국가라는 나우루. 그런데 그 인산염의 그 자원이 고갈이 되면서 이제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 시기에 프란체스코 신부님의 그 거의 혼미하게 선정 직전에 생일이 돼가지고 정진석 추기경님의 서울에서 만나고 또 그 몇몇 신부와 함께 그쪽에 봉사를 갔습니다. 봉사를 가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고 봉사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섬의 주민들은 세금도 없고 식량도 빵을 만들어서 전부 공급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더우니까 놀고 둘러놓여 있으니까 몸이 전부 다 드럼통만 해요. 크다래요. 그러니 목만 가느다랗고 얼굴만 조그마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몸들이 이러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몸이 뚱뚱한 것이 최고의 미녀고 미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 이튿날 그 호텔도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때는 부유한 그 돈이 많이 받던 때라 호텔을 잘 거의 한 4성급 호텔 정도로 지어놨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관리가 안 되니까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주방을 인수해가지고 보니까 지들의 그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쥐구멍을 막고 그 주방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것을 뜯어 고치면서 그 대통령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자원이 없다. 그런데 이 호텔을 이용해서 관광지로 만들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서 세계 부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좋은 이 환경에 휴양을 할 수 있는 휴양지로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쪽에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호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거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쪽에 국회의원 또 정부 광역들을 위해서 이 호텔 홀에서 부페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서 한번
저녁 만찬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의 그 주역은 그 어족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나가면은 낚시만 던지면은 그냥 그 참치가 1시간에 한 20마리 정도 잡힙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좋았던 시기였는데 그 참치를 가지고 또한 많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서 한번 대접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2013년도 몽골의 후레정보통신대학에 생명공학부 교수로 임명돼가지고 그쪽에 학교에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나 열악해요. 그 대학에 매점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간이 매점을 만들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부터는 세계 최악의 그 빈민지역 바세코, 일명 쓰레기 마을 필리핀이죠. 그쪽의 의료봉사와 그 다음에 14년 태국 치앙마이 난주에서 주변 5개국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모아가지고서 제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권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3개월 동안 그 5개국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의 그 베이커리 카페를 교육시키고 한국팀 한 팀은 인도 실리구리에서 제빵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원료를 사고 또 선교를 하고 그러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반갑고 그러자마자 2015년 4월에 네팔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발대로 제가 가가지고 한국 호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한국 호텔 주방을 막바로 인수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저희 의료팀이라든지 많은 NGO 팀들이 들어왔는데 역시 그쪽에서 저희는 계속 대접을 했습니다. 그 네팔 대지진에서 봉사 중에 2차 이 대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산에서 막 산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 의료진들이 그 산속에서 진료를 하고 있을 때 그런 2차 강진을 맞아가지고서 막바로 현장에서 그냥 진료를 시작하고 그 모습에 놀래가지고 대전에서 하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나 귀국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긴급 대전으로 홍콩으로 해서 대전으로 귀국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 산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집채만한 바위가 막 떨어져서 내려오고 저희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우르르 하면서 뭐가 막 땅속에서 지나가는 그런 이 지진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수년간 10년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몸에 느끼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네팔 봉사를 한 달 정도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귀국하라고. 그래서 몽골에 있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장로님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서 답사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면도로 뒤쪽에 있는 작지도 않은 큰 레스토랑이었었는데, 그것을 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인수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첫 달부터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적자가 없었어요. 자체 운영이 되고, 또 몽골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 청소년 고용 창출을 위해서 애국인 1명에 5명이라는 그런 기준을 둬가지고 고용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적은 거기 이득금으로 선교 지방 빈곤은 교회에 지원을 하고, 또 학생들 청소년 지원을 오면서 그 다음에 장학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첫 해부터 그런 많은 20명 정도의 우리 직원들을 고용해 성도들을 더 고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쭉 10년간을 몽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그 가운데 적자도 한 번도 없었고 많은 흑자를 냈죠. 흑자를 내가지고 빈곤교회 우리 성도님이라든지 모든 분들을 또 초청해서 저희 홀에서 파티도 열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선교 헌금도 각 지급해주고, 그런 일을 하던 중에 저희 직원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2층 홀에서 결혼식장으로 만들어가지고 5단 케이크를 해가지고 결혼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풍습이 결혼 후에는 15일간을 쉬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15일간을 시골로 가는데, 이 시골에 가서 또 결혼식을 올리는데, 제가 주방에서 그 사람을 믿고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혼자가 되면서 그냥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실력이라든지 모든 게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신학대학에 몽골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지금은 몽골 현지 목사로서 지금 선교 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몽골에서 저희 레스토랑에는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그 농림부 장관이라든지 장관급의 그 몽골 장관급의 인사들이 식사를 하러 오셨고, 또 한국에서는 구세군 사령관이라든지 그 모든 분들이 또 오셨고,
또 세계 각국에서 오신 그 분들이 많이 식사하러 오셨고 한국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거기에서 비즈니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 2004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캄보디아 번띠어의 면체의 이 기독교 방송국을 자립 선교를 위한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고 한식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가서 카페 내부 실내 장식이라서 그때는 거의 다 됐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건물만 세워져 있고 그래서 한 달 이상을 그 먼지 속에서 카페를 완성해서 이 모든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빵을 만들고 시운전을 하고 판매를 해봤는데 너무 처음에는 손발이 안 맞았지만 나중에는 잘 손발이 맞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점점 증가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2004년도 10월에 10월인가요? 10월이죠. 10월에 제가 또 이 김성호 선교사님 이 파나마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2005년도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달간이네요. 그 파나마 꾸나족의 그 베이커리 교육을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너무나 선교지에 그 책에 잡히고 그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계 선교지를 두루 다녀봤지만 그렇게 책에 있게 운영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나마에서 감히 저는 파나마 선교 성지라고 지칭하고 싶어요. 그래 그쪽에는 그 꾸나족들의 그 수몰 지역에서 각 정글로 흩어지면서 그 꾸나족들의 그 부족들이 폐쇄적인 마을도 있었고 개방적인 마을도 있었는데 우선 개방적인 마을부터 선교사님 부부가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 쓰러져가는 집도 다시 지어주고 농장도 운영하며 교회 활동도 운영하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명을 받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주변국 몇 개국의 선교사님과 그 성도님들을 모아가지고 그쪽에서의 또 교육을 베이커리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자립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께 아주 정말 참 감사드리고요. 좋은 모습에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다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먹는 즐거움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우리 선교제에서 선교사님들이나 봉사단원들이 선교제에 가면은 그 음식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즉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갈 수도 있듯이 우리 몸도 먹어야만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는 늘 밑에서 우리 봉사단원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그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이 의식주 중에 식을 제공함에 있어서 좀 더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면서 힘을 낼 수 있겠군요. 뒤에서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무조건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제에서 선교사님이나 봉사단원들은 무조건 잘 먹어야 힘이 나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임무는, 저의 주장은 늘 우리 선교지 봉사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잘 먹고 열심히 활동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영양소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체내 방어 체질을 튼튼하게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식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선교활동을 하고 사랑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삶을 영위하며 선교활동에 있어서 식생활이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촌 친구들은 화성평화교회에서 제빵교육과 또 의정부 운트바이오 해산회의 1층에서는 12광주리, 12광주리 카페에서 3개월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선교사님들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이든지 와서 제빵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카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선교지에서 활동할 수 있겠구니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이고, 제가 하고 있는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자립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선교는 계속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